네, 반갑습니다. 조기선입니다. 자신만의 재능, 강점을 발견하는 7단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원님은 자신만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당신 안에 잠든 진짜 재능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나의 재능에 맞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강사 프로필 저의 그 캐리커처고요. 저는 비즈너 컨설팅 대표 또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라는 포지셔닝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아라,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 또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저의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는 7단계. 먼저 1단계 부모님 바라보기, 2단계 과거의 자신 바라보기, 3단계 인간관계 바라보기, 5단계 욕망 바라보기, 6단계 미래 바라보기, 7단계 죽음 바라보기를 해봄으로써 자신만의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생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단계 부모님 바라보기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또 부모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써보고 조상을 생각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생각해 본다. 자, 이 챕터에서는요, 우리가 왜 외모상 엄마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요.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유전자 계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적인 특징도 물려받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부모가 엄격했다거나 폭력적인 경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것만 물려받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것, 안 좋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식을 해본다면 역으로 물려받은 좋은 부분만을 재능으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요, 매우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또 아버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아주 긍정적이다 못해 절대 긍정적인 분이세요. 또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의외로 매우 그 현실적인 그런 성격이 더 두드러지게 발현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은 그 어머니의 현실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이어받아서 매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험을 하고 의식이 성장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부분을 의식을 하면서 참으로 좋은 영향을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골고루 다 받았구나 이런 걸 의식하게 되면서 저의 일이나 인간관계에 참 많은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것, 또 나쁜 것을 바라보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의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그 재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모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을 생각해 본다.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은 어떤 말이십니까? 어린 시절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아유, 야, 그런 거 하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공부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런 얘기들 말고요. 의외로 이제 부모님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시지만 평소 부모님이 어떤 말들을 어릴 때 했었던가요? 저희 그 남편은 지금 이제 뭐 50이 넘었는데도 그림 그리는 거를 매우 싫어하고요. 어색해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초등학교 때 그림을 멋지게 이제 그려서 부모님한테 보여줬는데 그 어머님 표정이 매우 안 좋았었나 봐요. 어휴,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렸나 하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그런 표정과 왠지 그 못마땅한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이제 영향이 미친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그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어릴 때 또 부모님이 이웃이나 친척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애는 참 노래를 잘해요. 노래 한번 해봐라. 쟤는 어떻게 노래를 잘하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덕에 가수가 됐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어릴 때 공부 좀 그만해라. 뭐 나가 놀아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방학을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특히 "아우 얘 방학하면 너 또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하고 그럴 텐데 나가 놀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음.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이 직업이 저에게는 잘 맞아요. 음. 자, 그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은 어떤 겁니까? 또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말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 어릴 적에는 참 어버이날 이럴 때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꼭 편지를 썼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부모님께 좀처럼 편지를 쓰지 못하네요. 문자는커녕 안부 인사도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회사는 직원 생일날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 프로그램 어머니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때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린 시절 생각이 나고 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고여요.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 뭐라고 편지를 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씀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진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진정 자신과 마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신과 마주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 감정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숨어 있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재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상을 생각한다. 부모님을 생각하다 보면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모님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테고 또 나 역시나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겠죠. 조상이 없다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대 이전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나를 포함해서 1023명이 존재합니다.
지금 나의 존재는 조상들이 생존해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상 중에는 정말 어려운 시절 또 전쟁을 겪은 부모, 조부모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필사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조상님들 덕분에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사적으로 생명을 이어온 수많은 조상들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나만의 재능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단계가 끝났다면 이제 2단계로서 과거 바라보기를 해볼 텐데요. 과거 바라보기에는 자, 과거에 인상 깊었던 경험, 또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정리해보는 거, 인생의 이미지 곡선을 그려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5번째로 과거에 인상 깊었던 경험을 정리한다. 부모님을 생각했다면 자, 이제 진짜 나만의 재능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과거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일들, 또 뭐 입원을 했다거나 사업을 하다가 한번 크게 그 사업을 뭐 망했거나 또는 아주 크게 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또 사람들과의 만남, 경험으로 인생은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그런 그 강한 영향을 받은 경험은 잊혀지지 않죠. 나의 인생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경험은 무엇인가요?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신혼시절, 출산, 시간대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고3 때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스튜어디스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결국 스튜어디스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때 그 인하공대 항공운항과에 이제 그 항공운항과를 가서 졸업을 하면 스튜어디스가 되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리죠. 근데 담임 선생님도 아 너라면 뭐 스튜어디스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인하공대 멀리 이제 갔었는데 원서를 넣으러 그때 이제 동시에 뭐 다른 전국에서 이제 그 원서를 넣으러 왔던 학생들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한결같이 다들 키도 크고 이쁘고 뭐 영어도 잘하는 것 같고 참 제가 이렇게 위축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날 뉴스에 나왔었는데 뭐 사상 최대의 경쟁률 항공운항과 인하대 항공운항과가 사상 그동안에 이제 가장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다.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마침 면접 보는 날이 저희 학교 졸업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오빠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 스튜어디스 이런 거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뭐 날라리처럼 애가 변한다는 여서 희한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막 설득을 하니까 저희 집 일남 사녀거든요. 그 아들의 발언이 굉장히 셌습니다. 딸들은 발언권이 없었어요. 이제 부모님도 반대를 하고 저 자신도 자신이 없고 하니까 면접 보는 날 졸업식 핑계를 대고 면접을 안 갔어요. 그때 이제 저희 같이 그 지원을 했던 원서를 냈던 동창들 2명은 합격을 했었고 저는 면접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고요. 그 경험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포함해서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대한 의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은 후로는 저의 이제 소신, 뭐 인생의 어떤 그 소신이 되었는데요.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일은 죽어도 하지 말자.
아마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미리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뭐 포기하는 일을 그 뒤로 의도적으로 자꾸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나만의 재능이 발현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줍니다. 여섯 번째,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본다.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의 자신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 시절로 돌아가서 성인이 된 지금의 내가 중학교 3학년인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또 대학생이 된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그 풋풋하고 행복한 그런 시절에 대학생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내가 어떤 말을 걸어볼 것인가? 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나에게 또는 결혼식을 올리는 나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더 성장해 있고 행복감도 더 느끼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물론 과거에도 누구나 다 고민하고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자 중학교 때 시험, 그죠? 시험 기간 얼마나 고민되고, 그죠? 문제였어요. 만약에 자 과거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시절에 내일 시험을 앞두고 막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나를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 같으면 야 고민하지 마라 그런 걸로 시험 정말 별거 아니야 인생에서. 너 그렇게 그런 걸로 과민성 대장 증세를 보일 만큼 그렇게 고민할 거리도 아니다. 너는 정말 멋지게 성장할 테니까 너 자신을 믿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렴. 지금을 즐기렴. 저는 그런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자, 혹은 반대로 가장 빛났던 과거. 그때로 돌아가 볼 수도 있겠죠. 지금 혹시 과거만큼 감동이나 즐거움이 없다면 과거에 가장 행복했고 빛났던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자신만의 재능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중학교 때 저에게 돌아가서 말을 건다면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기선아, 너 정말 순수하고 재능 있는 아이란다. 너를 믿고 지금처럼 순수하고 자유롭고 맑게 그렇게만 자라주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자, 과거의 자신에게 여러분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안에 당신만의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정리한다. 우리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처럼 인생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빚을 지거나 또 베품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참 바쁠 때 누가 와서 뭐 선배가 도움을 주었다거나 또 내가 친구에게 뭐 신세를 졌거나 또 역으로 후배 취직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다든가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주었다든가 등등. 자, 이렇게 빚을 지고 또 주고 받고 하면서 인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빚을 많이 진 상대는 아마도 부모님이 아닐까요? 어떤 부모님은 일철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빚을 진 겁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더위에 목욕을 시켜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할머니가 키웠다면 조부모에게 빚을 진 거고요. 정말 어떤 분의 사연은 고모가 시집간 고모가 그 두 형제를 또 다 맡아서 길러줬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고모에게 빚을 진 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에게 빚을 지고 또 빌려주고 있습니까? 빌려준 게 더 많은 인생이면은 훌륭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빚이 많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히라야마 신상이라는 분, 또 오타 히로시, 마크 무네요시 뭐 이런 고마우신 분들로부터 정말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 일본 유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평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차 대조표도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움직입니다. 빌리기만 한 인생은 앞으로 빌려주게 될 것이고 또 빌려준 인생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가령 동일한 일들로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있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빌리고 빌려주는 인생의 밸런스, 그 안에 나만의 재능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빌려주었던 것, 그게 무엇인지, 그게 바로 당신의 재능입니다. 여덟 번째로 인생의 이미지 곡선을 그린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늘 순탄하기만 했다. 또는 늘 곡선이 상승 곡선에만 있었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자, 나의 인생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세에서 5세, 6세에서 19세, 20에서 35세, 36에서 55세, 또 56세 이후로 이렇게 인생을 5단계로 나누어서요. 1, 2, 3은 나쁨, 보통, 좋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게 곡선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이 곡선은 4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예. 이 남성분의 경우에는 6세에서 19세 청소년기 때 가장 하락하는 곡선을 그리네요. 이때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고 집을 잃고 온 가정이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절 가족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합심해서 30대가 되던 해에 이 집을 다시 되찾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인생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래프가 하향에서 상향으로 좋은 쪽으로 바뀔 때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 40대 남성은 열심히 일을 했고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모두가 그렇게 일을 했나 봐요.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 행동,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나만의 재능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과거 바라보기 두 번째, 과거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고 실패해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과거의 감정을 받아들인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긍정적이죠. 어떻게 하면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감동하거나 고통, 슬픔, 분노, 즐거움 등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뚝 일어선 사람이나 여러 가지에 도전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매력이 넘치죠.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과거에 경험했던 희노애락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그 감정이 지금의 나에게 에너지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서 감동했던 일, 또 분노했던 것, 진정으로 슬퍼했던 것들, 또 진정 즐거웠던 것들, 혹시 고통이나 슬픔의 감정이라면 이런 감정을 애써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힘들었던 것,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별해야 했던 그런 슬픈 감정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몫까지 인생을 충실하게 살겠다는 감정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감동했던 경험, 즐거웠던 기분을 떠올리면서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겪어보고 싶다. 또 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감동과 즐거움을 나누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재능은 감동이나 즐거움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서 희노애락의 감정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째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생각한다. 도저히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누구나 이런 거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면 스스로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노래방에서 절대 노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원인을 생각했더니 처음 노래방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 웃음거리가 되고 창피를 당했던 거를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 원인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친하고 스스럼 없는 믿을 수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노래방에 가서 즐겁게 마음껏 노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노래방의 경우처럼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런 원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영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재능이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안에 나만의 재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재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세요. 11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용서하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인다. 지금까지 살면서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났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아는 채 살아간다면 결코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정말 용서 못할 그럴 사건을 쉽게 잊고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용서 못할 일들 또 용서 못하는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라면 과거의 그 시간에 내 인생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능을 찾고 재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남성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특히 그 어머니의 마음고생이나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경제적인 활동으로 그런 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도저히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을 했고 이제 얼마 살 수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남자는 아버지를 만나서 화풀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이 남자를 본 순간적으로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 바싹 마른 그 아버지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그 모습을 본 이 남자도 그 아버지를 본 순간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때 상대방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의 상처도 작아집니다. 나의 마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의 과거에서 절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또 그런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건을 용서해 주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마음의 상처도 아뭅니다. 큰 상처를 아는 채 재능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12번째, 실패에서 배운 것을 생각한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실패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배경에는요, 남들은 실패라고 보는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많이들 아는 이야기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간 결과 전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성공으로 마무리 진 거죠. 이처럼 어떤 실패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배움과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철봉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철봉을 배울 수 있나요? 물에 빠져보지 않고 수영을 잘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일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실패했으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자. 이런 생각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루어야 할 목표라면 인생을 걸고라도 도전을 할 것입니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다면 그 속에 재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 최후의 순간에 내 인생은 도전과 성취의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인생 마지막에 더 후회되는 것은 실패했던 것보다 도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실패해도 계속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속에 나만의 재능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잊고 있었던 재능을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의 재능을 떠올릴 수 있었나요? 나의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3단계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다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인맥 지도를 만들고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소중한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남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3번째 인맥 지도를 그린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식욕, 성욕, 수면욕을 채우려면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커뮤니케이션 습관, 나를 둘러싼 인맥을 그려보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 속에 속해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저의 인맥 지도입니다. 가족, 학교, 직장, 이 지역 사회, 글로벌 뭐 이런 것에 얽힌 인맥을 그려보았고요. 실제로 이제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각자의 인맥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인생이 호전된 경우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주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곧 재능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재능입니다. 자, 14번째, 싫은 사람을 생각한다. 주변에 왠지 싫은 사람, 또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떠올리면서 어떤 부분이 싫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면 과거에 싫어했던 사람도 됩니다. 싫은 사람의 어떤 행동이 싫었던 건가요?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의 그 싫어하는 부분은 싫은 부분은 내가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해서는 안 되는 가치관의 투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관이 상대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그 행동 자체로 사람이 싫어지게 됩니다. 가령 업무 시간에 잡담하는 동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켜야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또는 특히 연애인들 보면 약속 시간에 뭐 한두 시간 늦는 거는 예도 아니거든요. 비즈니스 하는 저로서는 참 그게 이해가 정말 안 갔어요. 연예인,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은 뭐 저녁 식사 장소에 뭐 한두 시간 늦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업계의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할 일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합니다. 아주 멋진 여성이 그 남자도 잘 사귀고 뭐 굉장히 그 멋진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남자가 그 프로포즈만 하면 왠지 그때부터 그 남성이 싫어지고 또 도망가는 그런 성향의 여성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봤더니 그 여성의 어머니가 어릴 때 혼잣말로 아빠가 참 결혼 전에는 아주 멋진 남자였는데 결혼한 후로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정말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혼잣말 하는 거를 어릴 적부터 그 참 무의식 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은 본인의 무의식에 남자는 결혼하면 변하는 존재니까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얽매여서 행복을 잃어버리거나 또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의 싫어하는 부분을 바라보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가치관을 버릴 수 있다면 나의 재능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치관에 얽매여서 행복하지 않거나 재능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5번째, 소중한 사람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말이 충분히 안 통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심리 상담에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사람이나 집, 나무 이런 것들을 그리게 하는데 그림에는 그 사람의 고민, 또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고민이 많은 아이가 그린 그 나무 그림에는 가지가 앙상하고 또 비틀어진 나무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의 그림은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부모님, 배우자, 연인, 자녀 등 소중한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될까요? 엄마 얼굴을 그린 한 어린아이는 엄마 얼굴에서 입을 아주 크게 그린 그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아이는 어머니가 좀 꾸짖고 그런 훈육하는 형태의 양육을 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얼굴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이 항상 화를 내는 그런 입 모양이었기 때문에 입을 크게 그린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항상 잘 들어주는 분이었다면 귀를 크게 그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항상 자녀를 보고 웃어주는 그런 어머니였다면 그 눈매를 이렇게 활짝 웃는 그런 그 눈매로 그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강하게 남는 그런 인상들이 그대로 표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이 웃고 있나요? 눈, 코, 입 어떤 순서로 그리셨나요? 헤어스타일은 어땠나요? 자녀의 얼굴을 그려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소중한 가족, 부모님, 그분들과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의 재능을 다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째. 남이 보는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한다. 남들이 보는, 타인이 보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사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남들이 더 잘 보는 수도 있습니다. 성격 유형 분석하는 또는 자기계발 세미나 이런 데 가면 그 2인 1조가 돼서 서로에게 느낀 인상을, 그런 첫인상을 적게도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상을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런 인상을 보이나?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죠. 꼭 우리가 세미나 자리가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내 인상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인 것 같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때 가령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성격과 전혀 다른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성격이나 인상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령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가 너는 너무 원리원칙주의야. 그리고 남의 말을 좀 잘 안 들으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이걸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때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의 친한 친구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사실에 대해서 100%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라고 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 친구하고 내가 솔직하게 대화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친구와 대화를 해봐야지. 이런 그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부모님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너는 왜 이렇게 아이가 게으르니?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 나는 사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려고 마음도 먹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 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요. 엄마는 이제 나를 그렇게 봐. 만약에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해서 그거를 부정할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부모님이 못 보셨구나. 내가 좀 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나에게도 이득인 거죠. 음,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고 안 좋은 선물이라면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 안 받으면 그만인 걸 가지고 안 좋은 걸로 내가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는 거죠. 부정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것이냐, 솔직히 받아들일 것이냐는 나의 몫입니다. 상처받은 상태로는 재능이 숨어버리기 때문에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에 구속받고 있는 한 나의 재능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제 4단계 현재 자신을 바라보기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라는 생각을 부정하는 훈련,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 오른손 사용하지 않기, 자신의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해보기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17번째 현재 자신을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념이 바탕이 됩니다. 신념이 매일매일의 행동을 결정하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할 겁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실 테고 늦은 시간에 야근을 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라면 자녀에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신념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한 신념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거나 스스로의 재능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이 무엇인가를 알고 마음을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하루를 충실하게 살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얼리버드 스타일이죠. 얼리버드만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전혀 그와 반대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사람도 있어. 오히려 밤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아웃풋을 내는 사람도 있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는 상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부하에게 모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 절대 뭘 물어보면 안 된다. 가령 이런 상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 이런 본인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부하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면 솔직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부정해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죠.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이라는 질문에 대부분은 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CF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러나 이 물만이 정답일까요? 봄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과학적으로는 틀릴 수 있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정말 멋진 답입니다. 자녀가 꼭 학교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의 사람이라면 혹시 아주 큰 병으로 입원한 부모라면 그 부모는 아이가 건강해서 가족이 함께 한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큰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가 건강하게 같이 한 끼 밥을 먹고 학교에 친구들하고 잘 사귀면서 다닐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속박하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때 진정으로 나만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번째,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어떤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자기소개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이업종 교류회라고 하면 저는 경영전략 마케팅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하는 비즈노 컨설팅 대표 조기선입니다. 뭐 이런 자기소개를 하겠죠. 만약에 저희 고2 된 딸아이 학부모 모임이라면 자녀 누구누구 엄마 조기선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겠죠. 자기소개가 달라지는 거는 내 역할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교사, 엄마, 아빠, 뭐 가능하면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그걸 잘 못해서 또 그걸로 심하게 고민하게 되면 그 고민 하나로 나의 모든 역할을 부정해버리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누구나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길을 가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나의 역할입니다. 누구나 많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확대될 때 더 그 가능성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숨어있는 재능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자, 19번째, 오른손 사용하지 않기. 여러분, 오른손잡이이시라면 하루 종일 한번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경험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왼손잡이라면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는 것. 골절로 정형외과 입원해 본 분이라면은 아마 이 경험 충분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뭐 절실히 느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큰 질병이나 사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실감을 잘 못하죠.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보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하는 오른손을 사용해 보지 않는 것, 사용하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한번 휴일에 해보면 되겠죠. 정말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세수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치약을 짜서 칫솔을 하는 거, 또 이 화장실에 가는 거서부터 옷을 입는데 그 단추는 되는데 이 지퍼 정말 어렵고요. 또 글씨 쓰는 거 나의 학력이 그 초등학교 졸업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일들이 내 몸의 기능을 조금 상실한 것만으로도 불가능하게 됨을 느낍니다. 저는 그냥 반나절도 못했어요. 등산화를 신고 북한산 둘레길을 가야 되는데 등산화의 그 끈을 도저히 한 손으로 묶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걸 경험을 해봄으로써 신체 장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불편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정말이지 불평 한마디 없이 매일매일을 움직여줍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과음을 해도
과식을 해도 심지어 흡연을 하는 분이라도 우리 몸은 불평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몸의 내부에서 심장이나 폐나 위가 불평을 한다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안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이 우리 장기, 내 마음대로 의식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없죠. 정말 우리 몸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기회에 나의 몸을 정말 불평 한마디 없이 움직여주고 있는 우리 몸에게 감사하다고 한번 말 전해주시죠.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두 팔이 없는 사람, 두 팔이 없이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그러거나 또 뭐 사고가 나서 그랬던 사람이 오히려 발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또 구족 화가가 되기도 하고요. 오른손이 없는데 왼손이 더 발전이 돼서 그 왼손으로 더 멋진 일을 해낸다거나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죠. 우리 몸이라는 것은 또 이 사용하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 한쪽 늘 사용하던 것이 기능이 장애가 돼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이 기능이 발현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용하지 않은 그 숨은 재능이 잠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참 많은 재능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발현해서 활용하면 정말 멋진 재능이 발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디가 좋습니까? 한 10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모, 성격, 취미,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10을 한번 골라보세요. 혹시 10가지가 금방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반대로 10가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게 뭐 좋은 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10가지도 자신의 매력이나 스스로 좋은 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좋은 점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훌륭한 재능이 있고 자신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어릴 때 부모님이 늘 그 여성스러운 언니와 비교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는 참 여성스럽고 얌전하고 저렇게 이쁜데 너는 왜 이렇게 말갈량이에 선머슴 같냐 뭐 이렇게 비교를 좀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인이 돼서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이고 여성적인데도 스스로 전혀 인정을 못 하세요. 우리가 이제 매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너무 지금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쁘다 얘기를 해도 정작 본인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어요. 혹시 본인 스스로 매력적이다, 이건 내 매력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본인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해주지 않은 것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죠. 누구나 다 재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생각하시고 나의 매력적인 것, 내가 좋아하는 게 가장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나의 재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시 2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